를 작성을 해보면서 그동안 4주 동안 공부했던 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개 그림을 과제로 줬었죠. 도면으로 작성을 완전하게 해라. 특히 이제 도형은 거의 다 됐으니까 치수기만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기 편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자 보면은 치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은 부품 자체가 사물 자체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A3 용지 사이즈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부품이 너무 작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가 약 4분의 1 정도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각형이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일단 이거 원본 도면 용지니까 얘는 원본은 놔두고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이고요. 4분의 1로 0.25. 그 다음에 얘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양식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붙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있죠? 수정에 들어가서 여기 맞춤 단계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축척을 치수 피처 축척에서 전체 축척 사용해서 요 숫자를 배율만큼 줄여주면 됩니다. 4분의 1로 했으니까 0.25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수를 넣는 거죠.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적당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치수를 넣기 위해서는 도면층을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바꿔준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주투상도에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오목한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뭐 해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특별한 형상은 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치수기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여기 기준이고 여기 그러면은 전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도 전체 폭도 한번 넣어줄까요? 치수기입을 기준선 치수기입 버튼 명령을 사용하면은 간격은 할 수 있지만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는 요 구멍의 깊이에 관련된 데이터를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놔두고 평면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치수 넣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만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만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간격. 그리고 요 맨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이만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치수는 됐죠. 이 구멍에 관한 치수하고 요 못따기 치수가 필요하겠네요. 자, 구멍에 대한 치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멍은 보통 구멍을 가공하기 위한 그 투상도 여기 보면은 구멍의 위치가 6과 16과 6 요게 구멍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 치수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리드 명령을 써서요. 화살표 붙이는 점은 이어 한 다음에 여기 원주의 약 60도 근방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직교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서 F8 버튼을 눌러서 대략 60도 정도로, 뭐 정확히 60도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고요. 대략 60도 정도면 됐다 싶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딘가를 선택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혹은 엔터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옵션 있죠?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일단 넘어가서 엔터. 그 다음에 예를 들 문자 옵션이죠. 문자 옵션은 일단 기본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일단 2개고 이 다시죠. 그 다음에 구멍이니까 지름은 얼마인지 모르죠. 수정하는 걸로 하고, 지름이 아마도 3.4일 겁니다. 그리고 드릴, 그리고 나서 아래는 그러니까 윗줄에는 작은 구멍, 그 다음에 아랫줄에는 큰 구멍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름은 6, 안 맞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깊은 자립하기라고 홈 여러가지 종류 중에 있었죠. 구멍에 관련한 거, 카운터 보어, 딥 카운터 보어, 깊은 자립하기라고 합니다. C.B가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깊이, 뎁스를 단순하게 DP라고 표현합니다. 기계 제도에서는. 얘는 뭐 한 3.5 이 정도 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빈 공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혹은 뭐 이게 각도가 어긋나죠. 약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를 옮겨주면은 따라가니까 적당히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있죠. 못따기 치수도 리드 명령어를 써볼게요. 다른 명령어가 있기도 하지만 못따기는 항상 중간점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8 버튼 눌러서 대략 얘는 못따기는 못따기 선을 수직으로 해줍니다. 통상은. 자, 그래서 이거는 45도 정도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입력 커서가 깜빡일 때까지 엔터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요 못따기가 2개죠. 그럼 2 45도 못따기는 C 한다고 그랬죠. 1 정도 될까요? 1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클릭. 이렇게 하면은 2-C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확인하고 이 치수를 넣어줬으면 좋은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지금 해보죠. 작은 구멍의 지름은 3.4고 큰 구멍의 지름은 6.5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부피는 3.5고, 그러면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도 되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수정을 하고 나서 지우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해서 6이 아니고 6.5네요. 6.5.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로 맞는지 볼까요? 1인지 대각선 거리가 1.41 어쩌고저쩌고 오면은 루트 2 값이죠. 그래서 루트 2는 이거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못하기 C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치를 도면 전체에 적당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move 명령을 써서
닫기호를 켜고 이렇게 적당히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히는 보기에 균형감 있게 전체적으로 잘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치수 입력이 완료됐고요. 도형에 관련한 그 형상이 뚜렷이 보이는 쪽에다가 치수 기입을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치수 기입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표제란은 여기에 맞는 요 표제란은 하나의 예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거를 평상시에 이미 작성해서 가지고 다니던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혹은 뭐 2, 3년 전에 요 도면 양식을 작성해서 가지고 다녔던 거를 불러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 두 번째 거는 비슷하니까 일단 패스하고, 세 번째 거 큰 거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2분의 1 크기로 했죠. 참 여기에 척도에서 이거는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이제 척도는 4배로 키워서 그렸다라는 걸로 표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종이를 작게 하고 이 종이를 용지에 맞춤으로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작은 용지를 큰 용지에 뽑는 게 아니고 작은 용지에 있는 거를 큰 용지에 꽉 차게 쭉 늘려서 프린트를 하게 되니까 인쇄를 하면은 4배의 크기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그릴 때는 이렇게 배척 크게 그린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제도에서 그림은 실제 사이즈로 그리고 인쇄만 종이에 맞게 혹은 요 척도에 맞춰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릴 때부터 뭐 요 척도에 맞춰서 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봤을 때 크기가 2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수를 기입을 하도록 하죠. 근데 이걸 치수 기입을 하려면 또 치수 스타일 관리자 딤 스타일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탭에서 하는 거 있는데, 이거 들어가서 맨날 이걸 수정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명령어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명령어는 dim scale, dimension scale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쳐주면은 현재 사용해 오고 있는 치수 스타일의 스케일을 이렇게 디폴트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요거를 1이 아니고 요 도형은 2분의 1로 했으니까 0.5로 바꿔주면 되겠죠. 0.5로 바꿔서 치수를 다시 기입을 합니다. 일단 정면도에서부터 하죠. 이건 제일 두꺼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 두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좌우 치수, 이게 제일 큰 부분이죠.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치수는 됐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네요. 수평 치수도 넣어주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하고 나란하게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 20하고 여기 6 더하기 14하면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참고치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문자 편집 명령을 혹은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요 숫자 14는 요 도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니까 수정하지 말고 앞쪽에 가로 넣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로 넣고 이렇게 하면은 참고치수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치수를 넣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1이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45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두께, 요것도 넣어주죠. 이렇게 했을 때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 치수를 넣고요. 그다음에 평면도로 가든 우측면도로 가든 상관없는데, 일단 우측면도가 좀 더 크니까 많은 정보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측면도로 가서 보면은 여기 구멍에 위치 치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폭 치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의 위치 아래서부터 첫 번째까지 거리, 그 다음에 두 개의 구멍 사이의 거리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치수들도 있죠. 이거는 일단은 보면은 이 못따기와 이 못따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구멍에 관한 정보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치수를 넣어주도록 할까요? 평면도에서는 다른 거에 없는 요 형상이 있죠. 일단 요 폭. 요거는 홈인데, 홈이 반원과 평행한 두 개의 수평선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기준인지 왼쪽이 기준인지는 치수를 기준선 치수 기입으로 했을 때 이쪽이 기준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호의 중심까지 거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하고 위가 비대칭이죠. 그랬을 때 기준을 이선을 잡을 거냐 혹은 이선을 잡을 거냐, 이거는 요 하나의 투상도가 아니고 전체 투상도에서 공통으로,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선하고 이 선은 같은 라인이죠. 얘하고 얘가 같은 라인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선을 4, 14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했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저리 도망갔으니까 얘를 땡겨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평면도에도 치수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못따기가 남았죠. 요 호에 반지름 혹은 지름이 있는데, 얘는 요 숫자 8하고 같은 값이니까 더 추가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자, 일단 못따기 치수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리드 해서 치수를 일단 중간점을 잡고 C1, 근데 두 개 같죠? 그래서 그러면 2 다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도 있네요. 중간점 이렇게 하고 45도쯤 C 아마도 1, 그리고 이쪽에도 있죠. 중간점 찍어서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서 이 정도를 하고 C 대략 5 하고 나서 수정하도록 하죠.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죠. 5 맞고
얘는 1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1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1인가요? 얼마인지 다행이네요. 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더기까지 치수를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구멍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read 명령을 써서요. near 분수점으로 하고 대략 60도 수평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60도쯤 기울여서 두 개고요. 다음 단어는 나사에서 배울 건데 요거는 앞나사를 표기합니다. 앞나사가 두 개 있고 앞나사 우리나라 규격을 통상 M을 붙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그 단원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가공하는 방법인 탭 가공을 의미하는 탭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3mm인지는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면 수정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해서 스케일 줄이고 가져오면 되겠죠.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 다 있으니까 지워버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보면은 작은 그림에는 작은 치수의 크기, 큰 도면에는 큰 걸로 치수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인쇄를 하자면은 인쇄 했을 때 일단 A4로 프린트를 하도록 하죠. 도면 양식은 A3 사이즈로 했지만 요거 그냥 A4로 프린트를 하도록 할게요. 화면 표시가 아니고 윈도우. 이 하늘색 2점 쇄선은 종이니까 종이를 클릭하지 말고 종이 안쪽에 있는 윤곽선, 대각선을 잡도록 하고 플롯 중심. 자, 여기 좀 안 맞죠? 가로 세로가 안 맞아서 가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플루 스타일을 항상 모노크롬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가 왜 안 될까요? 프린터가 없어서 그러나 보네요. 프린터를 일단 하나 선택을 할게요. 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미리 보기 한번 보면 되겠네요. 했을 때 잘 나왔죠? 붉은 선, 가는 선, 그 다음에 종이에 꽉 적당하게 차게. 네, 이렇게 했을 때 인쇄해서 PDF로 저장을 하고요. 이 프린터는 PDF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PDF로 저장하려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통은 오토캐드 PDF, 하이퀄리티 이런 게 있어요. 선택을 해서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인쇄를 하면 되죠. 오토캐드 PDF 하이퀄리티네요. 이렇게 해서 PDF 옵션도 있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서 옛날에 쓰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끝점에서 여기 대각선의 끝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니까 미리 보기 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면은 한꺼번에 인쇄를 어떤 친구들은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인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도면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면을 한 페이지에 각각 인쇄해서 하나의 세 장의 도면을 하나의 PDF 파일로, 그러니까 1페이지에는 이거, 2페이지는 이거, 3페이지는 이거 이렇게 들어있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셨겠죠. 자, 그럼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